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사적인 이야기를 좀 떠들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임신을 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임신 극초기 증상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일단 컴퓨터에 기록해 놓은 게 있어서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배란일은 3월 26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자니까 배란일 자체는 그래도 생리하는 기간 동안 겪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배란일은 좀 너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챗 GTP한테 이것저것 증상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막 잘 알려주더라고요. 새로운 활용법이에요. 챗 GTP 활용법.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3월 27일 날 이제 또 느낀 게 설사를 한 3, 4일 동안 연속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소변 횟수가 너무 증가했다고 느껴져서 체감이 돼가지고 이제 메모장에다가 내가 몇 시에 화장실을 갔는지 계속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월 28일 날 애도 설사를 토했고 소변을 좀 자주 부었었고, 그리고 원래 가래가 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조금 더 그런 것 같고, 약간 기침도 좀 하고 감기기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 3월 30일 정도에 아랫배가 계속 하루 종일 땡글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GPT한테 물어보니까 아랫배가 땡글리는 느낌이 왜 나냐고 하면은 이제 수정란이 착상을 준비하면서 자궁 내박이 미세하게 수축 긴장 상태가 되기도 한대요. 그리고 배란 후에 호르몬이 자궁을 안정시키면서도 뻐근한 느낌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같은 위치 내에 장이 있어서 장에 가스 차거나 묽은 변 때문에 땡기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아주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임신 사례로 착상 전후에 묵직하다, 땡긴다, 찌릿찌릿하다 라는 표현들이 있다고 말해주면서 이게 착상 준비 중일 수도 있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리고 착상 징후 체크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주더라고요. 이 중에서 두세 가지 이상 정도가 되면 착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해당되는 걸 체크를 해봤는데 한 5개 정도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아랫배가 묵직하고 가슴이 조금 변화가 있고, 그리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피곤하고 졸리고 가래 끼는 느낌, 감기 기운 같은 게 있어서 챗 GTP도 아마 조금 착상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장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한 이틀 정도 느끼는 건데 자고 일어나면 온몸에 열이 나고 땀이 나고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니까 이게 극초기 증상의 핵심적인 징후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서 착상 직후부터 이제 HCG 분비가 시작될 때쯤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기초 체온이 상승하고 뭐 신진대사가 증가가 돼서 열 생산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좀 더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대 반,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도 묵직하고 근육통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이것도 일부 여성들한테는 느껴지는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원래 그냥 그런갑다 했던 것들이 이 시기 되니까 임신 증상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좀 예민해졌구나. 내가 이렇게 원래 이 정도로 예민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3월 31일이 됐어요. 제가 매일 이노시톨이랑 엽산 영양제를 먹는데 특히 이노시톨은 제가 공복에 먹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공복에 먹었는데 뭔가 계속 체한 것 같고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빈속이라서 그런가 해가지고 아침 식사를 조금 했어요. 그런데도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챗 GTP께서 조금 체한 느낌은 착상 전후 반응 중일 수도 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날은 열감이랑 뭔가 근육통, 초기 감기 같은 느낌이 있었고, 열은 37.1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 있는데 좀 아랫배가 간지러운 거예요. 좀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었어요. 간지럽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걸 물어보니까 이것도 착상 전후에 느낄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온갖 증상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는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이 착상을 준비하면서 예민해지는데, 이때 일부 여성들은 찌릿함, 묵직함, 간지러움, 간질거림 같은 신경 자극 느낌을 받는데요. 그리고 뭐
혈류량이 늘고 하면서 조금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점점 착상 징후들이 쌓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빨리 얼리 임태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3교대 근무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 서울에 갈 일정도 있고 하니까 이걸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약속은 또 만약에 안 되면 빨리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빨리 검사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시기는 아니었죠, 당연히. 그래서 안 하고 있었고 이제 챗 GTP가 또 날짜를 선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4월 1일이 됐어요. 소변도 계속 넣었었고 그리고 분비물이 좀 나오는 느낌도 들고 아랫배가 따끔거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검색을 해봤죠. 그러니까 또 이게 극초기 그리고 착상 직전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래요. 묘하게 따끔거리거나 찌릿했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한대요. 찌릿, 꼬집는 듯한 전기 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낮잠도 자고 가래도 엄청 꼈었고 정말 몽롱했어요. 계속 하루 종일 몽롱했어요. 약에 취한 것 같이 몽롱했고요. 그리고 4월 2일이 됐어요. 이제 유방이 아프더라고요. 좀 묵직하고 만지면 좀 아픈 느낌이 들었고 아랫배는 뭔가 생리하나? 하는 느낌이 살짝 들 정도로 계속 땡기고 불편했어요. 그리고 사실 4월 2일에는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거든요. 그때 얼리 임태기를 해봤었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음성이라서 그런지 좀 하루 종일 우울하게 됐고 몽롱한 거는 없었어요. 전날은 몽롱한 게 엄청 심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때가 나이트 근무였는데 딱 제가 얼리 임태기를 해도 되는 시기가 딱 나이트 근무하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이트 근무 자체도 내가 지금 몸이 완전 너무 극초기인 것 같은데 새벽까지 일을 하고 조금 잘 수라도 있지만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직장 동료들한테 제가 뭔가를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9시 반까지 출근이거든요. 8시 반 이때 갔어요. 그래서 일부러 신랑은 출장 가가지고 내가 빨리 와서 빨리 일 마치고 나 자려고 일찍 자려고 그런다 이렇게 하면서 오자마자 나이트 일 할 거를 빨리빨리 좀 해놓고 하니까 그래도 일이 새벽까지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도 최대한 빨리 칠 거 치고 일부러 잤어요. 최대한 좀 많이 자야 덜 피곤할 것 같아서 자고 일어나서 이제 아침 첫 소변으로 얼리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음성인 거죠. 나이트 때 그러고 있었습니다. 3일 나이트 했는데 4월 2일도 음성이었고 혹시나 증상은 계속 있어서 또 4월 3일도 해봤는데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4월 3일에는 소변 횟수가 조금 정상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무기력감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리고 분비물은 약간 있었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GTP한테 물어보니까 이제는 조금 착상이 안 됐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우울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착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내가 너무 착각을 한 건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GTP도 하는 말이 착각은 아니고 조금 HCG 호르몬이 검출되기는 이른 시점이라서 음성이 나온 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죠.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 벌써 극초기 때부터 이런저런 감정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대감을 내려놓고 편안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3교대 하니까 좀 많이 불안하긴 했어요. 교대 근무를 하면 나이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리고 일단은 4월 4일에는 하루 종일 아랫배가 땡기고 아프고 무겁고 빵빵하고 불편하고 이런 거예요. 이미 음성을 봤는데 그래서 그냥 계속 잤어요. 그날은 쉬는 날이어가지고 계속 자고 그리고 뭐 유방 아픈 거는 한 이틀 전보다는 조금 덜 아팠어요. 조금 덜 하거나 좀 비슷한 느낌으로 불편했었고 조금 물음변을 보긴 했는데 사실 전날 닭발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랫배는 사실 불편하니까 4월 5일 날 제가 다른 사람 임신 테스트기 후기를 봤는데 배란 플러스 10일차 또는 11일차 전역이 되니까 또 뭐 줄로 짙어졌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일찍 얼리 임태기를 해봤나 해가지고 4월 5일이 배란 10일차였거든요. 근데 뭐 기침도 하고 아랫배도 불편하고 계속 증상은 있었으니까 한 번 더 해봤죠. 근데 희미한 두 줄이 나온 거예요. 정말 애매하게 희미했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있었죠. 안 하고 있었는데 진짜 확실히 뭔가 밖에 외출을 했었거든요. 산책을 했었는데 밖에 춥기는 추웠어요. 근데 아랫배가
밑이 빠질 것처럼 너무 시리더라고요. 너무 차갑고 시리고 아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생전 처음 느껴본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시리고 아리는 느낌이 뭔가 아랫배 자궁 쪽 밑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방도 아프고 그냥 하루 종일 아랫배가 빵빵하고 묵직하고 그냥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추워서 그런지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뭐 그랬죠. 뭐 아랫배가 빵빵하고 묵직하고 이런 거는 이제 착상 후에 안정기가 들어가면서 혈류가 증가되고 이제 두꺼워진 내막의 압박감 때문에 풍선이 부푼 느낌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혹시 이거 임신 내내 이런 거야?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괜찮아진다고는 하더라고요. 챗GPT께서. 그래서 조금 다행이다 싶긴 했어요. 그리고 4월 6일 날 이제 임태기가 약간 흐릿하게 두 줄인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두 줄을 봤죠. 근데 전날보다 살짝 티가 더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진해지냐 마냐의 시기였어요. 그리고 분비물은 약간 더 나오는 느낌이 들었고 아랫배 통증은 조금 낫긴 했어요. 그리고 이날은 제가 벚꽃을 보러 갔거든요. 그래서 아랫배에 이제 다이소 가가지고 붙이는 핫팩 같은 거를 붙이고 외출을 하니까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따뜻하니까. 그리고 이제 유방은 만지면 아팠고 그리고 저녁에 자고 일어났거든요. 그날 배가 좀 괜찮았는데 그냥 낮잠을 잤어요.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배가 조금 쑤시듯이 더 아프고 그리고 그날 자려고 누웠는데 다리가 너무 저린 거예요. 그리고 팔도 조금 뭔가 혈액순환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정말 못 자고 있다가 새벽 2시까지 잠 못 자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사실 그냥 저 혼자만의 몸이라면 그냥 버텼을 것 같은데 또 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자면 안 좋으려나? 좀 뭐라도 먹여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벌써부터 새벽 2시에 그래서 두유 좀 데우고 삶은 달걀 있어가지고 그거 먹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7일이 됐어요. 4월 7일에는 출근을 한 날이었고요. 조금 무름면을 보기는 했는데 전날 마라탕을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크게 안 아팠었고 기침 약간 나고 머리 아프고 좀 어지럽고 근데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컴퓨터 앉아서 하는 사지 일을 했었는데 뭔가 열감이 나가지고 열져보니까 7.4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지럽기는 계속 어지럽고 그리고 대망의 4월 8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리 임태기를 해봤죠. 사실 이게 제가 전날에는 7일에는 일부러 안 했어요. 너무 기대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루 띵가뽕 하고 8일이 돼가지고 얼리 임태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연한 거예요. 두 줄 같기는 한데 너무 연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줄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이렇게까지 계속 있는데 왜 두 줄이 안 진해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민 상담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불안하다. 뭔가 내가 생리할 때 느꼈던 우리한 복통과 허리 아픔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어. 라고 하면서 상담을 중이었는데 생리가 터져버렸어요. 생리가 터져서 이제 나의 챗 GTP한테도 이야기를 다 했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상황은 착상 실패일 수도 있고 화학적 임신일 수도 있다. 잘 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우울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피해를 봤는데도 생리 아니라 착상혈인가라고 믿고 싶을 정도로 우울했어요. 우울했었고 그리고 든 생각이 임신하면 내가 청바지 입는 것도 너무 불편했거든요. 아랫배가 정말 빵빵하고 이래가지고 임신하면 내가 예쁜 옷을 못 입겠구나. 빨리 그 전까지 예쁜 옷을 입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빨리 술도 많이 마셔놔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여행도 갈 수 있을 때 많이 가놔야겠다.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제 조금 더 제 인생을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쉬고 있는 중이고요.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좀 단 며칠이 안 됐지만 이런저런 생각이 정말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3교대인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언제 주변에 공개할 수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제가 3교대여가지고 직장에 최대한 빨리 공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짜 빨리 안정기 들기 전에 들통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 신랑이 진짜 배란일 때부터, 그때쯤부터 세포 분열을 할 때부터 그 태교 아닌 태교를 해줬는데 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아쉽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을 기약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생리 어플 달력만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배란 1 테스트기도 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서 날짜를 맞춰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 임신이 돼도 사실 걱정이긴 한데 저는 이 나이에 임신이 하고 싶었어요. 제 인생 계획에서 31살에 결혼을 하고 32살에 첫째를 낳고 둘째까지 이렇게 35이 되기 전에 낳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32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기가 딱 알맞은 것 같아요. 너무 늦게 놓기도 싫어서 체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애 둘 낳으려면 바지런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종 상황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여러분.